갑시다. 자, 밑면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60도인 다각형 한 개이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인 입체도형의 다음에 답하시오. 기둥뿔 뿔 때 기둥은 밑면이 두 개가 평행하면서 합동이고요. 뿔은 밑면이 한 개이고요. 뿔 때는 평행한데 합동은 아니야. 두 밑면이. 그쵸? 기둥의 옆면은 항상 뭐다? 직사각형. 뿔의 옆면은 항상 뭐다? 삼각형. 뿔대의 옆면은 항상 뭐다? 사다리꼴. 됐나요? 그럼 이 문제에서 밑면은 내각의 크기 합이 1260도인 다각형 한 개이고, 그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뭐야? 입체도형 중에 뿔인 거예요. 그쵸? 그럼 밑면이 몇 각형인지 알면 되잖아. 맞죠? 자, 다각형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뭐다?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혹시 알고 있을까? 은서? 오케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하는 김에 자세하게 합시다.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 0개. 몇 개? 1개. 몇 개? 그래서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 됐지? 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었는데 결국 0개를 그었지만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몇 개? 1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 몇 개? 2개. 대각선 그어서 만든 삼각형 몇 개? 3개. 그렇다면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n-2개. 그쵸? 자, 얘한테 삼각형 한 개당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180도를 곱하면 내각의 총합인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도 곱하기 n-1이니까요. 얘가 얼마? 1260도가 되는 n을 찾아라야. n은 얼마일까? 9인가요? 그럼 얘 밑면은 뭐야? 구각형이죠. 그럼 이 입체도형은 옆면이 삼각형이니까 뿔이잖아. 그쵸? 이 입체도형의 이름은 뭐다? 구각 뿔. 그쵸? 자, 이제 이 얘기 합시다. 그 기둥뿔 뿔대에서 각기둥 각뿔 각뿔대에서 그 꼭모면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 곱하기 얼마? 기둥의. 상상해 머릿속에서. 밑면의 변의 개수 곱하기 얼마? 2죠.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는 곱하기 3. 면의 개수는 변의 개수 더하기 2. 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 더하기 1. 그려지나요?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기보다 여러 번 하면서 외운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 곱하기 2. 면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 더하기 1.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아주 그냥 대답도 좀 해주지. 뿔대 꼭지점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곱하기 2. 모서리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곱하기 3. 면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더하기 2. 될까요? 외운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다시 그리면서 한번 다시 할게. 오케이? 기둥이야. 꼭지점이 영어로 벌텍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V로 써요. 그냥 소문자 V로. 오케이? 꼭지점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꼭지점이 생기고 그게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돼요. 변의 개수를 n으로 표현할 거야. 모서리의 개수, 영어로 엣지거든? 됐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는 애들 갖고 온 거라서 그냥 요 기호들을 많이 써요. 오케이? 자, 모서리의 개수, 밑면인 변의 개수만큼 옆면에서도 모서리가 생기고 윗면에서도 똑같이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n. 됐을까요? 면의 개수. 영어로, 면은 영어로 입체동에서 면은 face라고 불러요. 그래서 f로 표현해. 됐죠? 그러면 이 면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겨. 거기에 밑면 몇 개 더하면 돼? 2개 더하면 돼. 기둥일 때 이야기예요. 됐어? 그래서 n 플러스 2입니다. 자, 뿔. 됐죠? 뿔의 꼭지점의 개수, 밑면인 변의 개수만큼 꼭지점이 생기고 거기에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는 항상 생기죠. 그쵸? 모서리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 있고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또다시 모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면의 개수, 집중해주는 건 좋은데 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봐줬어요. 면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면이 생기고요. 거기에 밑면 한 개니까 n 플러스 1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쵸? 뿔 때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그러니까 실은 뿔 때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덜어내고 남는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가 기둥과 완벽히 어떻다? 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얘기할까?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꼭 밑에서 꼭지점이 생기고 위에도 똑같이 생기니까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모서리 개수 밑면의 모서리만큼 옆면에서도 생기고 윗면에서 생기니까 그냥 3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면의 개수,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고 거기에 밑면 몇 개? 2개니까 n 플러스 2개 이렇게 해서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구하는 표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표는 외우는 거다? 아닙니다. 이 표를 제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만들어 봐라요. 만들어 보고 외운 것처럼 쓸 수 있게 생각해서 해놔라. 왜냐면 이거 지금은 외워서 쓰겠지만 나중에 고2, 고3 때까지 외울 수 있어? 근데 써야 돼. 도형이 나오면 필요할 때 가져다 써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야. 왜 또 흘렸으니까 또 휴지 가지러 가야 되는 거야? 어? 그냥 말리면 안 돼? 빨리 갔다 오세요. 되나요? 써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게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거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얘를 외운다기보다는 외워질 때까지 외워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까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래 안 걸려. 오케이?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중1 거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필요할 때 써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가서 남들은 까먹고 있는데 나는 써. 그쵸? 됐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각 뿔이고 뭐하래? 문제에서. 뿔에 대한 모서리의 개수 구하래요. 뿔의 모서리 개수는 뭐 하면 된다? 모서리 개수, 뿔의 모서리 개수는 2배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저거 180 n 빼기 2에 나누기 2한 건 뭘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 네? 아니지. 얘를 갖고 나누기 이하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을 긋고요. 얘를 모든 꼭지점에서 선을 긋고요. 항상 그 대각선들이 2개씩 중복되니까 나누기 2에서 얘가 대각선의 총개수죠. 네. 됐을까요? 네. 얘를 나누기 2 하진 않아요. 네. 얘를 나누기 n은 해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됐을까요? 또 궁금하신 거, 지우는 궁금한 거 없어? 825번이랑 820, 5번, 5번, 813번. 825번을 먼저 할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면 기둥도는 뿔대죠. 되나요? 나라는 조건, 옆면의 모양의 사다리 뿔대네? 그쵸?
디귿.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의 차이가 12래요. 그러면 뿔대에서의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을까? 생각 안 나면 그려. 뿔대야. 모서리의 개수는? 그죠? 다음에 어디 갔어? 면의 개수는? 이 둘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아무래도 얘가 클 거 아니야, 3배니까. 12. 이거 만족하는 n 찾으란 얘기죠.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n은 얼마? 밑면이 칠각형인 뿔대예요. 칠각뿔대. 얘 꼭지점의 개수 구하래.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될까요?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알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는데. 아, 그래? 그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 맞죠? 도움되고 있는 거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그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개념 갖고 문제를 보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냥 답이 단순히 중요하면 그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나 계산기 공부하는 거거든. 난 계산기야 이러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빨라지니까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수학 공부라는 건 개념 갖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특히나 중학교 수학은 개념이 남게 공부하셔야 돼요. 중학교 거 성적 그냥 잘 나올 거야.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억지로 안 해도. 문제는 이거야. 중학교 게 남아야 고등학교 가서 그 중학교 걸 기반으로 고등학교 걸 공부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게 남게 공부하셔야 돼요. 뭐가 남게? 이 문제를 풀어봤어가 남게 나면 안 돼. 뭐가 남게? 개념이 남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개념을 기억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개념을 연습하는 용도로서 문제를 써먹으셔야 되거든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먹는다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문제들을 푸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은 안 잊어버려요. 그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딱 느껴지긴 했었어. 너무 문제만 풀었다. 그죠? 아니야. 그 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 많이 푸는 건 별로 소용없고요. 개념 갖고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했고. 다음 몇 번이라고요? 813번. 또 가봅시다. 자, 팔면체인 각기둥, 각볼, 각볼대의 꼭지점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잘 봐봐. 팔면체래. 그러니까 각기둥인데 면의 개수가 8개래. 그럼 얘 n 플러스 2가 8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 그 밑면이 뭐야? 밑면의 도형이 뭐야? 육각형. 뿔. n 플러스 1이 8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몇 각뿔이라는 얘기야? 7각뿔. 뿔대 n 플러스 2가 8이라는 얘기죠? 몇 각뿔대란 얘기야? 6각뿔대. 걔들의 뭐의 합을 구하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치? 자,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데? 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 안 되면 머릿속에 그려. 그럼 얘가 6이잖아. 6이 뿔의 꼭지점의 개수. 뿔의 꼭지점의 개수. 그죠? 항상 변의 개수 더하기 1. 똑같네, 면의 개수랑. 뿔대의 꼭지점의 개수. 똑같다니까. 얘들의 합 구하래요. 됐나요?
또 궁금하신 거? 799번이요. 799번. 내가 또 시작합시다. 799번 한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가 14래요. 그러니까 다각형의 밑면에 여기다 또 할까? 여기다 또 좀 합시다. 다시 또 그 그림 그려야지 또. 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정도 그리면 돼. 그죠? 그걸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시 되새기는 용도로 얘를 쓰자 이거야. 자, 항상 시작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얘는 몇 개? 0개. 얘는 몇 개? 1개. 얘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 됐죠? 이거를 모든 꼭지점에서 그으면 그 대각선들이 항상 2개씩 중복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나누기 2해서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 1개.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 그쵸?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180도를 곱하면 다각형 내각의 총합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만약에 정다각형이라면 한 내각의 크기는 n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난 외운 걸까? 아니야, 난 못 외웠어요. 외워졌어. 너무 많이 해서. 그죠?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와서 799번에 와서 한 밑면에 대각선의 개수가 14개라고 했으니까 2분의 n 곱하기 n-3이 뭐인 거? 몇 개인 거? 14개인 거 찾아라. 이때 n 찾아라예요. 그러면 n 곱하기 n-3이 28인 거 찾으란 얘기죠. 그쵸? 이거를 전개해서 찾는 건 중학교 3학년 이후로 가능해요. 그땐 돼. 근데 지금은 어차피 n이 자연수다 보니까 곱해서 28이 되는 두 수를 찾은 건데 차이가 얼마 나는 거? 3 나는 거 찾으면 돼요. 7, 4? 3 나죠, 차이? 그쵸? 큰 게 n이겠죠? n 빼기 3이니까 n은 얼마? 그럼 칠각형이네. 그쵸? 각불대래. 칠각불대예요. 이 칠각불대는 몇 면체인지 구하래요. 9면체지 뭐. 그쵸? 밑면에 변의 개수 더하기 2가 면의 개수니까. 그쵸? 됐을까요? 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표를 만들어 보려고 하세요. 그게 더 편하잖아, 그리고. 그거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뭐하러 그걸 다 힘들게 외우려고 그래? 억지로 외우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난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지우는? 없나요? 그러면 또 해야지 또.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푸는 걸 했다 해도 개념 한 번 더 하고 또 갑시다. 책은 굳이 많이 보실 필요 없고요. 책은 내가 그냥 날 같이 개념 가는 거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면체. 여러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다면체의 정의고요. 내가 지금 128쪽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면과 모서리 꼭지점의 정의는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평면 도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다면체야. 그들 중에
특이한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을 따로 구분을 할 건데 그게 각기둥, 각불, 각불대로 구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쵸? 얘들의 특징은 알고 있자 이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뭐 특징이 항상 그런데 그거를 뭐라 해야 돼? 개념으로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표만 같이 만들어 보면서 보면 그 특징들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되거든요. 체득과 암기는 달라요. 체득은 말 그대로 몸으로서 익히는 거야. 오케이? 몇 번 표를 만들어 보시면 돼. 됐죠? 그게 나아요. 억지로 외우는 것보단. 억지로 외우면 항상 까먹고 헷갈려 버립니다. 오케이? 수학에서 그렇게 억지로 외울 건 많지 않아. 대부분이 체득해야 되는 거, 몸으로 익혀야 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익혀야 되니까. 단순히 억지로 외워서 되는 거라면 그냥 이거 암기해, 이거 암기해 이렇게 있겠지. 그쵸?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워야 될 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요. 나머지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문제를 풀면서 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단순히 답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연습밖에 안 돼. 그죠? 항상 개념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의도가 이건 거야. 개념을 연습하는 거예요. 개념을 익히려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을 어디다 쓰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문제 푸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습관은 뭐냐면 답이 나오면 끝이야. 답을 알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풀이 과정, 그거를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해. 풀이 과정 그거 아닙니다. 그건 초등학교 때로 끝난 겁니다. 실은. 진짜 풀이 과정은 주어진 게 뭐고 구하라는 게 뭔데? 그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어떤 고민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풀이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계산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그냥 더하기 빼기 얘는 이렇게, 얘 나누기는 이렇게, 곱하기는 이렇게, 이것만 신경 쓰잖아. 그리고 답이 나오면 나 알아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얻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10건 풀어도 얻는 건 없다고요. 됐을까요? 정말 제대로 많이 풀어야 돼요. 왜? 익혀야 되는 거니까. 체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풀었냐 풀지 못했냐의 기준이 맞췄다 맞추지 못했다일 뿐이야. 딱 그거 하나야. 우리가 공부할 때 맞췄다 틀렸다의 의도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제대로 풀었나 풀지 못했나 확인하는 용도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 때는 물론 맞추는 게 중요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맞추는 것보단 개념을 연습했냐 하지 않았냐, 문제를 풀었는데 뭐가 남았냐가 중요합니다. 12 곱하기 12가 144라는 게 남았다라면 계산 연습한 거고요. 왜 12 곱하기 12를 했는지를 개념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걸 알았다라면 개념 공부를 한 거고. 다르다고요. 똑같은 시간 앉아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얻는 건 확 다릅니다. 오케이? 뭐 얘기다? 이거 얘기.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알고 문제를 봐야 돼요. 오케이? 정 힘들면 외워도 좋아. 근데 외우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체득,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요. 일단은 자, 기둥뿔 뿔 때 얘들의 밑면의 개수를 먼저 할까? 밑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기둥은 밑면의 개수 2개고 각불은 1거고 뿔 때는 2개인데요. 기둥의 밑면은 서로 합동이고요. 각불은 어차피 1개니까 쓸 필요 없고 각불 때는 합동은 아니다. 그쵸? 하지만 둘은 평행하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왜 평행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고 남는 게 뿔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기둥은 왜 평행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 기둥 모양이니까 이걸 평행한 애들만 가지고 기둥이라고 부르자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둥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면체 중에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둥도 몇면체 얘기할 수 있고 뿔도 몇면체 얘기할 수 있고 뿔대도 몇면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뿔대라는 큰 틀 안에서 각 기둥, 각 뿔, 각 뿔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옆면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자, 각 기둥의 옆면은 항상 뭐다? 이건 알고 가자 이거예요. 외우가 아니야. 각 기둥을 그냥 보면 항상 그렇더라야. 그쵸? 얘들의 특징은 이거더라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각뿔의 옆면은 뭐다? 왜? 각뿔대의 옆면은 뭐다? 대답 진짜 어지간히들 안 해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다음에 항상 이제 다면체가 나오면 우리는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그걸 합쳐서 나는 그냥 내가 부르는 게 꽁무면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케이? 신라면 같은 맛있는 라면 꽁무면 면에 됐죠? 꽁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지점, 벌텍스, 모서리, 엣지, 면, 페이스 이렇게 해서 항상 다면체에서는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뭐였지? 2n이죠. n이 밑면의 변의 개수를 n이라고 불러요. 그치?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뭐 삼각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n 갖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모서리 개수 3n이고요.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고요. 자, 각뿔의 꼭지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고요. 모서리 개수 2n이고요. 면의 개수 n 플러스 1이고요. 각뿔 때 내가 지금 하면서 외운 게 아니야.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세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다 보면 돼요. 금방 돼. 나보다 더 빠를 거야, 훨씬. 오케이? 자, 각뿔 때의 꼭지점의 개수 2n이고요. 모서리 개수 3n이고요.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고요. 이 다면체 중에 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애가 있어요. 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애. 정다면체.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합시다. 다면체가 되려면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항상 3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한 꼭지점에 모였을 때 모인 그 다각형인 면들의 내각의 총합이 항상 36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만족해야 다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다면체가 돼요. 다시. 다면체는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들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보다는 작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다면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면 돼. 우리 어떤 그 입체 도형이 있는데 다면체가 있는데 걔의 어느 한 꼭지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다면체의 정의 자체가 여러 개의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면이 최소한 3개 이상은 있어야지만이 둘러싸여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그 꼭지점에 모인 면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 내각의 총합이 360도가 되면 평평해지잖아. 얘 또한 둘러싸일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모인 면의 내각의 총합은 항상 360도보다는 작아야지만이 꼭지점이 이렇게 드러나와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쵸? 머릿속에서 상상 좀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다면체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런 다면체들 중에서 또다시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이 정다면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돼요. 다음에 모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까지 다 만족을 해야, 즉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정다면체란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4, 6, 8, 12, 20면체. 얘들만큼은 조금 외우자예요. 외우자인데 그래도 웬만하면 좀 덜 외우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다면체 5가지,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 자, 일단 다면체 중에 정다면체가 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평면도 중에 그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이라는 그 평면이 모든 꼭지점에서 일단 3개씩 모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여기다 할까? 모양과 그래서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세 개가 모이면 모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360도보다는 작아요. 그쵸? 그러면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는 내가 만족하게 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쵸? 거기에 3개 이상이니까 3개 이상부터 얘도 4개 모두 다 만족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면체가 정사면체예요. 입체도형의 모양을 그리는 걸 겨냥도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워낙 특별하니까 눈에 익혀두면 좋은데요. 그 12면체와 20면체는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건 책에서 조금 겨냥도랑 전개도는 그냥 책에서 좀 눈에 좀 익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3개는 저랑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사면체의 겨냥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런 애입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엔 정삼각형 3개도 되고 4개도 될 거잖아. 내각의 총합이 360도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정삼각형 4개가 모였을 때에도 정다면체를 만들 수 있고요. 됐죠? 6, 4, 24, 240도죠. 얘의 겨냥도는요. 이런 모양입니다. 정20면체는요. 정삼각형이 그럼 5개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애는 정20면체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정20면체고 얘 갖고 얘는 축구공 모양 같은 애 있어요. 얘는 책에 있으니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삼각형 가지고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3가지가 있어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그렇죠? 정삼각형이 6개 이상이 되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에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면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정사각형 갖고 또다시 보는 거야.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도 이제 다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쵸? 270도니까. 그쵸? 그래서 쟤 갖고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의 겨냥도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4개 이상이 모이면 역시나 모인 면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면체를 얘기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오각형. 정오각형이 3개가 모이면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이면 모인 내각의 총합이 몇 도일까요? 520, 420, 760. 108도 3개 모이는 거예요. 몇 도일까요? 108도가 3개 모인 거라니까. 320. 그쵸? 됐을까요? 얘까진 돼. 4개 이상이 모이면 360도가 넘어가 버리죠. 그쵸? 그래서 오각형까지. 그 얘 갖고 겨냥도는 또다시 책에서 좀 봐주세요.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20도이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이면 360도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육각형 이상부터는 정다면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정다각형들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다면체가 5개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들에 따라서 각각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들은 그냥 세기 쉽다. 그쵸? 그래서 난 이쪽만 외우자고 얘기할 거예요. 이쪽만. 일단 얘 면의 개수는 면의 개수는 몇 면체인지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모서리의 개수는 얘는 결국 삼각뿔로 봐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6개. 얘는 사각 기둥으로 봐도 되니까 4, 3, 12, 모서리 개수 12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 모서리의 개수는 뭐 세도 좋고요. 4, 3, 12, 12개 이렇게 세도 좋고요. 아니면 얘랑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는요. 얘 삼각뿔이고요. 얘 사각 기둥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죠? 다음에 얘 꼭지점의 개수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들만 좀 외웁시다. 오케이? 얘들만.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얘가 일로 가고요. 얘가 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30이야 그냥. 이것만 외우면 끝난 거예요. 표를 다 채운 거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걸로 그 경향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실은 얘에 대한 이야기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선 많이 안 해요. 필요할 때만 딱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 만드는 것만 좀 해서 좀 익혀두기만 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막 너무 만들어 보시면 돼요. 만들어서 그냥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시험 문제 이 표 써먹는데도 한 2-3분밖에 더 써먹어. 그쵸? 공부할 때만 이 표 좀 만들어서 지금 할 때 좀 많이 해놓고 그 만들어내는 연습만 좀 잘 해놓으면 나중에는 굳이 안 해도 내가 만들어 내가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만 열심히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얘들은 얘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잘 봐봐. 이게 이런 얘기야. 그 정육면체에 여기다 그리면서 할게요. 정육면체에 각 면에 중점을 점 찍어서 가운데를 점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그 선으로 연결한 그 도형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팔면체가 만들어져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얘기인 거야. 정팔면체의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가 꼭 정팔면체에 각 면에 가운데를 점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하면 정육면체가 그려지더라 해요. 그래서 정팔면체와 정육면체를 쌍대다면체라고 부르거든요. 정팔면체 각 면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그 개들을 연결하면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고, 정육면체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만들어진다 해요. 됐나요? 그 관계 때문에 얘의 면의 개수가 얘의 꼭지점의 개수와 같고, 얘의 면의 개수가 얘의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해요. 그럼 내가 얘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들 또한 어떻다? 쌍대다면체란 얘기예요. 됐을까요? 정 12면체의 각 면에 가운데 점들을 연결하면 정 몇 면체가 된다? 20면체가 된다. 그쵸? 정 20면체의 각 면에 가운데 중점들을 연결을 하면 정 몇 면체가 된다? 12면체가 된다. 이 얘기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그쵸? 그 특징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들이 나온 거거든요. 됐나요? 얘들은 세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 공식들이 있긴 한데 그 공식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이 정다면체에 대한 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되고요.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정사면체의 전개도 같은 경우는 합동인 정삼각형 몇 개? 4개.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한 면을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봤을 때 겹쳐지지 않으면 전개도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겹쳐진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전개도를 접어서 입체도형이라고 살펴봐서 그 입체도형 안에서 직선 사이 위치관계, 면과 선 사이 위치관계 이런 얘기들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꼬인위치가 뭐예요?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쵸? 걔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 평행한 두 직선이랑 만나는 두 직선을 뺀다는. 그렇죠. 평행한 거 지우고 만나는 거 지우고 나머지. 그쵸? 걔를 이제 여기서 써먹을 거야 또. 되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 정팔면체의 전개도가 그냥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얘를 접어서 정팔면체를 딱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선분 예를 들어서 왜 얘를 할까?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선분 I, J와 꼬인 위치인 선분을 찾으시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정팔면체 전개도가 이거일 때 이제 우린 얘를 접을 줄 알아야 돼. 됐죠? 그럼 어떻게 접는 거냐면 정팔면체는 이렇게 끊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사면체랑 정육면체는 그냥 접으시면 돼.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느 게 밑면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밑면 하나 기준 딱 삼아놓고 걔에서 접으면서 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돼요. 됐죠? 정팔면체는 이렇게 딱 끊어서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팔면체 겨냥도를 그냥 그릴 거야. 조금 과장되게 그려주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절반 끊어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로 볼 거야.
그래놓고 한쪽은 내 마음대로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얘랑 만날 거잖아. 그죠? A랑 I랑 만날 거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얘랑 이어서 만날 거다. B랑 H랑. 다음에 뭐 반대로 가면 얘랑 만날 거니까 F랑 D랑 만날 거고요. 다음에 G랑 C랑 또 만날 거야. 이렇게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래 놓고서 선분 IJ랑 꼬인 위치 찾으래요. 그러면 선분 IJ는 얘니까 얘랑 꼬인 위치 찾을 거니까 얘랑 만나는 거 싹 지울 건데 그 얘들은 싹 지워질 거고 여기 지워질 거고 여기 지워질 거고 여기 지워질 거야. 맞나요? 그리고 얘랑 평행한 거 지울 건데 평행한 건 얘밖에 없거든요. 얘 지우고 남는 게 다 꼬인 위치예요. 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릴 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정팔면체를 그 겨냥도를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정 12면체와 정 20면체 같은 경우도 요즘은 문제가 있대. 이렇게 근데 얘를 입체도형을 만드는 것까지는 안 나올 거고 지우개는 그죠? 여기 집중하셔야지. 그죠? 그 입체도형을 만드는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연결해서 어느 선분과 어느 선분이 만나는지 이것만 볼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문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정계도라든가 정계도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됐을까요?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제 다면체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니까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갈 거고요. 137쪽에 유형별로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드리면서 한번 조금 문제 푸는 걸 또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웁니다. 칠판 지울게요. 지웁니다. 지난 시간에 유형 8번까지도 한 건가? 그죠? 그럼 유형 9번에서 뭐 한 문제씩 풀어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 풀어드리면 좋을까? 내 맘대로 풀어드려? 8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V, 모서리 개수를 이 면의 개수를 F를 할 때 V- 이 꽁무면이거든요. V-2 플러스 F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2예요. 나중에 인터넷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수학 쪽에서 뭐였더라? 그 기하학 쪽에서 뭐 얘기하는 거인데 이게 구멍이 뚫리지 않는 위상 동형 막 이런 되게 어려운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거예요. 구멍이 뚫리지 않는 입체 도형 있잖아요. 얘들은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해요. 왜냐면 얘가 2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 4면체든 정 6면체든 저 오일러의 수는 항상 2예요. 뭐냐, 꼭모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인데 빼기 더하기인가? 이게 항상 2일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모면으로 기억해요. 근데 만약에 구멍이 하나라도 뚫리잖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가 이렇게 뭐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적값이 0이에요. 다면체로 봐야 되겠다. 구멍이 2개 뚫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딱 봤는데 구멍이 하나도 안 뚫려 있잖아. 그러면 꼭지점 마이너스 엣지 플러스 페이스는 항상 2예요. 실은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 그 표를 채울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됐을까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란 얘기야. 이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중학수학교 문제들은 막 새로운 거를 낸다기보다는 나와 있는 수학적 개념들을 가지고서 막 문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교육 너무 방대하긴 하지만 교육과정 외의 그 외 수학 교양 서적들 있잖아. 그런 것 좀 보면 도움이 좀 돼요. 그럴 시간이 없지. 그래서 일단은 얘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하나, 둘, 셋에다가 하나, 둘, 셋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4, 3, 3이니까 13, 아니다. 4, 7, 10인가요? 꼭지점의 개수는? 맞나요? 모서리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에다가 1개, 2개, 3개, 4개고 1개, 2개, 3개, 4개고 그쵸? 그러면 4, 3, 12에다가 1개, 2개, 3개를 더 더했으니까 12에다가 3 더했으니까 얼마야? 15? 거기에 면의 개수. 그러면 원래 육면체에 있는 면 6개는 그대로 있고요. 그쵸? 거기에 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 맞나요? 1개, 2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고 여기 몇 개 요거까지 해서. 그쵸? 그러니까 7개인 거네. 그죠? 계산하면 이게 나오잖아. 됐을까요? 세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유형 10번 뭐 할까? 831번 할까요? 그냥? 그럼 몇 번 할까요? 833번. 자, 이도형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볼까? 오른쪽 그림은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면체 두 개를 한 면에 서로 완전히 포개들어 붙여놓은 모양이 입체되는 입체되는 정다면체인지 답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정다면체는 일단 아니야. 왜?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어요. 4, 6, 8, 12, 20면체. 그쵸? 얘는 면의 개수는 6개긴 한데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정다면체는 아니야. 그럼 왜 아닐까?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다면체가 되는 조건 2가지는 성립할 거야. 그쵸? 정다면체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인지, 모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봤을 때,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면체 2개를 한 면이 합도록 한 거니까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은 맞다고요. 그쵸? 그럼 이제 요걸 보는 거야.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몇 개예요? 4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어떻다? 다르다. 따라서 얘는 정다면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됐을까요? 나중에 적어. 어떻게 푸는지 보여만 주는 건데.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혼동이 오고 헷갈린다면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수학 개념이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뭐를 연습하기 위해서다? 개념입니다. 못 믿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념 갖고 못 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념을 얼마만큼 나한테 능숙하고 익숙하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개념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할까요? 800. 나 지금 문제 풀면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개념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몇 번 할까? 834번 그냥 할까요? 네. 834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다면체를 구하래요. 각면의 모양은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이다. 어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이거 끝났네 이거. 그냥 표 갖고 그냥 하면 됐네. 그죠? 뭐겠어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 4, 8, 20면체 있어. 근데 한 꼭지점에 3개씩 모인대. 그럼 뭐겠어? 정사면체. 유형 12번 뭘 갖고 할까? 몇 번 할까? 843번 해볼까요? 843번. 다음은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정 12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이거는 공식 갖고 하는 건데? 좋은데? 이 문제 따라서 해봅시다. 정 12면체의 한 면을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A다. 정 12면체 4, 6, 8, 12, 20. 정 12면체의 한 면의 모양은 정오각형이죠? 맞나요? 됐을까요? 그 정오각형의 꼭지점의 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5개니까 A는 5죠? 될까요? 될까요? 네. 머릿속에서 표 그려지고 있나요? 4, 6, 8, 12, 20. 한 면의 모양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그쵸? 그러면 4, 6, 8, 12면체의 한 면의 모양은 정오각형. 될까요? 자, 이때 각 꼭지점은 비계의 면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그러니까 얘가 면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12개잖아. 그쵸? 각 꼭지점은 각 꼭지점은 한 면에 몇 개씩 모인 거야? 3개씩 모인 거니까 3개의 면에 공통인 거죠. 요거 이해될까요?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이 몇 개 모여 있다고요? 3개가 모여 있잖아. 그쵸? 우리 이거 아니까 이 꼭지점은 1개, 2개, 3개의 면에 공통인 점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각 면의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면의 개수 12개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20개가 나오는 건 거죠. 그죠? 근데 모르겠어. 실은 이게 찾아낸 공식이긴 한데 이런 공식인데 이 공식으로 해야 할까? 그냥 외우는 게 편하긴 해서 일단은 그쵸? 나중에 이 공식들이 이렇게 나오면 알면 좋고요. 몰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A, B 얘가 C인 거죠? 그쵸? 계산한 결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28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제가 그 표를 또 해볼까 나중에? 일단 자 유형 13번에서 혹시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해봅시다. 850번.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인 정12면체 점 B와 겹쳐지는 꼭지점을 모두 고르래요.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림이 참 그냥 나 괴롭히려고 그냥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냥 이 점이 B고요. 그쵸? B랑 만나는 모든 꼭지점을 이야기하래. 얘가. 그럼 얘랑 얘랑 만날 거 얘랑 만날 거 이렇게 그냥 보셔야 돼.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그럼 뭐 이쪽에서 보면 얘랑 얘가 만나고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니까 얘랑 여기 있는 애랑 만날 거란 말이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 F네요. 따라가면서 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 F랑 또 만나는 애가 B랑 만나는 애랑 똑같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걔가 누군 거야? G인 거죠. 요거 될까요? 뭐 이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서 여기 G가 있어서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야. 지금 책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다 그림 이상하게 그려졌어 지금. 어쨌든 F랑 B랑 만날 거고 그럼 F랑 G랑도 만나니까 B랑 G랑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몇 개 만난다고요? 세 개가 만난다고, 세 점이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세 점 만나는 거 했으니까 끝났잖아 이제. 그죠? B와 겹쳐지는 꼭지점 F와 G다 이렇게 그냥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848번도 한번 볼까? 하는 김에. 다음 중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찾는 건 실은 그 예전에는 그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총 12가지의 종류가 나온다라고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인터넷으로 아마 돌아다니긴 할 건데 그걸 다 외우라고 했었어. 근데 그걸 외우는데 난 솔직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접어보시면 돼요. 있기는 그게. 정육면체의 전개도. 근데 그걸 외우는 노력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접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접어볼 때 밑면 하나를 딱 기준 잡아서 얘를 내가 밑면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겹치는 면이 하나라도 생기면 걔는 전개도가 아닌 거죠. 그쵸?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맞네, 전개도. 오래 안 걸려요, 접어보는 거.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쪽으로 조금 확인해서 가는 게 좋긴 하고요. 이 접는 연습이 좀 되면 금방 되니까. 그럼 나는 얘를 밑면으로 잡겠다 이거지. 그럼 접고 되네, 정육면체. 3번은 무조건 될 거고 4번도 되는 그림이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풀다 보면 되는 그림들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익숙해지는 그림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외우지 말고요. 접어보는 행위를 몇 번 해보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걔들 빼고 나머지만 보면 되니까 또 빨라진다고요. 그 접는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 5번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거일 텐데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서 윗면에서 겹치네. 보일까요? 그쵸? 위에서 겹치잖아. 그럼 한쪽 면은 비어 있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면 6개니까. 그죠? 얘는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닌 거죠. 됐을까요? 그러니까 4면체, 6면, 4, 6, 8. 4면체, 6면체, 8면체 같은 경우의 전개도들은 그냥 내가 접어보든가 아니면 8면체 같은 경우 아까 접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걸로 하시면 되고 12면체와 20면체는 그 특성들을 갖고 그냥 살짝 보시면 되는데 12면체, 20면체 갖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특징만 알고 그 표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형 15번 쪽에서 갑시다. 이제 몇 번 할까? 854번? 14번? 아, 14 안 했다고?
몇 번 할까요? 응? 그거 딱히 할 게 없죠. 얘들은 그냥 표에서 읽어주시면 하면 되니까. 어떤 아이의 전개도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유형 15번. 몇 번 할까요? 858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사면체가 있다. 이 정사면체 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해보는 입체도형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오우! 858번. 얘는 모르겠는데? 해봐야겠는데? 8. 중점 연결. 밑면의 중점 연결. 얘도 연결. 얘도 연결. 아, 얘도 정팔면체 아니에요? 그죠? 정팔면체잖아. 그러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요 길이 알고 싶은 거야? 요 길이 알면 끝나요, 그냥. 그쵸?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니까. 맞죠?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요 뒷면을 볼게요, 뒷면. 뒷면이라기엔 좀 면 중에 하나를 그냥 볼게요. 정삼각형의 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중점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얘를 어떻게 설명하지? 잠깐만요. 얘가 6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모두 어떻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4. 그쵸? 이 안에 정팔면체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정팔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12개. 답은 얼마? 흐름 이해 안 되시는 분. 이제 유형 16번 넘어가서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뭘 풀어볼까? 863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정육면체를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 때 생기는 단면에서 각 ACB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863번이고요. 전개도가 이거고요.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입니다. 그럼 나는 정육면체의 전개도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3개만 적을래요. 어차피 얘가 정육면체란 건 아니까. 그러면 얘를 밑면으로 보면 여기를 B라고 난 봐버릴 거예요. 그럼 얘가 밑면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B면 이렇게 여기가 A인 거죠. 그죠? 얘가 밑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여기가 C인 거네요. 맞나요? 그럼 요 세 점을 연결한 도형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런 거지만 이 선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요.
요 선이 요 옆면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요. 요 선이 요 뒷면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란 말이야.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 또한 모두 어때요? 같아요. 거기에서 각 AC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의 하나의 내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몇 도인 거예요? 정삼각형 한 내각의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됐을까요? 왜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 왜? 자, 지금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왜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 10분 늦게 시작하니까 10분 더 하면 되지. 왜 안 돼? 35문제나 있잖아. 아, 금방 해. 아니, 저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에요. 자, 회전체. 회전체의 정의가 뭐냐면요. 좀 이미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어느 한 평면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 시켜서 생기는 입체도형. 이게 회전체입니다. 됐나요? 어떤 다각형, 이게 이제 회전체도 이제 다각형 갖고 얘기할 거니까 어떤 다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1회전 시켜서 생기는 입체도형. 이게 회전체예요. 회전체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직사각형이라는 아이를 1회전 시켜서 만든 애를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삼각형 모양인 애를 1회전 시켜서 만든 입체도형을 뿔이라고 부르고요. 사다리꼴 모양인 아이를 1회전 시켜서 만든 도형을 뿔대라고 부를 겁니다. 특별한 회전체들이요. 거기에 반원인 애를 1회전 시킨 것까지 해서 1회전 시킨 애를 구라고 부르고요. 걔까지 해서 회전체의 특이한 종류는 4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둥인 애는 밑면이 원이고요. 뿔인 애도 밑면이 원이고요. 그 뿔대인 애도 밑면이 원이에요. 그래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4개를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일단 오늘은 이 용어까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 용어 설명 안 해요. 자, 회전체가 있고요.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잘랐다라고 하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야겠죠. 요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면 말 그대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거겠죠. 요거 잘 봐요 이제.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어. 그럼 원기둥에서의 그 자른 단면의 모양은 뭘까요? 직사각형. 뿔에서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등변 삼각형. 뿔대에서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등변 사다리꼴. 됐을까요? 자, 기둥이든 뿔이든 뿔대든 구이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단면의 모양은 원. 됐나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는 느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는 느낌, 이 용어만큼은 그냥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복습해 오시는 거고요. 숙제는 어디까지? 숙제는 145쪽까지인데요. C단계는 아직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C단계는 강요가 아닙니다. 입체도형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시작한대. 여기요? 다면체부터. 128쪽부터 안 돼요? 네, 128쪽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부담 안 되죠? 내일 모레라 좀 힘들려나? 128쪽부터 145쪽까지니까 일단 해보시고요. 좀 무리가 되면 조금 나누어서 해도 좋긴 하니까. 이렇게. 결제요? 오전부터 얘기했는데. 프린트. 오늘 이거 하나 풀고 가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하는데요.
뭔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잠시만요. 아이고, 혹시 결제를 다음 수업 때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저기 저 학생까지 같이 고요. 근데 그거 대실 지우라, 결제 다음에 해도 될까? 원장님이 안 계셔서. 옆에 가서 요 35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가시면 되는데, 채점하고 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조 교수님 계시거든요. 조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가시면 돼요. 고생했어. 저 학생 이름이 주원서예요. 잠깐만 하세요. 얘들도 하셔야죠. 한 번씩 양옆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야죠. 얘들 이어서 만든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셔야죠. 40. 몇 각형인지 몰랐으면 잘 모르겠어요.